대당사각형의 5가지 관계 얘기했었죠. 그 혹시 모순 그거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 맞아요. 5가지 관계 일단 뭐예요? 그 지지난 시간. 네. 네. 5가지 관계. 5가지요? 네. 대당사각형이 보여주는 관계가 5가지 있거든요. 일단 아, 그건 다 첫 번째, 모순. 네. 그 다음 뭐예요? 반대. 반대. 그 다음 뭐예요? 소반대. 아, 그 다음 뭐예요? 함축. 좋아요. 아, 그 다음 초함축. 이 5가지 중에 그 중에 뭘 배웠어요? 우리 모습이었었어. 네? 뭘 배웠어요? 그 중에? 모습. 모순 배웠죠. 그쵸? 네. 네. 모순은 뭘로 표시돼요? 대당사각형에서? 이거 그 대각선으로 그쵸? 네. 화살표. 네, 대각선 양방향 화살표로 표시되죠. 그쵸? 네. 자, 모순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모순되는 두 진술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어, 이거 답이 없는 그런. 네, 동시에 뭐가 될 수 있어요? 동시에 동시에 참이 될 수 없고 없고, 거짓도 될 수 없는 네, 거짓도 될 수 없는 거죠. 그쵸? 네, 동시에 참도 안 되고, 거짓도 안 되고, 완전 상극인 게 뭐예요? 모순이요. 모순이죠. 근데 오늘 배울 거는 반대인데, 이 반대 관계의 특징은 뭐냐면, 모순처럼 동시에 참은 될 수 없어요. 근데 모순하고 차이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동시에 거짓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순하고 잘 대비해 봅시다. 모순은 요것과 똑같죠. 그쵸? 앞에는. 네. 뒤에 건 뭐예요? 달라요. 그쵸? 네. 모순은 동시에 거짓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뒤에 부분을 동시에 거짓도 될 수 없는이 아니라 동시에 거짓이 될 수는 있는이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모순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선인데 반대 관계는 어디냐? 이 대당사각형의 윗변에 존재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두 전체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부분 진술에는 존재 안 하나요? 부분 진술 사이에는 다른 게 있어요. 네, 그거 오늘 함께 배울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전체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반대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특징이 뭐라고요? 동시에 그 참이 될 수는 없어요. 참은 되지만 동시에 모는 될 수는 참이 될 수는 없지만 동시에 모는 될 수 있어요. 거짓이 될 수 있어요. 거짓은 될 수 있는 관계가 요 두 진술, A 진술과 E 진술 사이에는 성립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쵸? 개념은. 실제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모든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다. 표준 진술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어떤 뱀도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 아니다. 이 진술이죠. 그쵸? 요 두 진술의 의미들을 따져봅시다. 자, 우리 의미 따져볼 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다이어그램이잖아요. 그쵸? 네. 모든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다. 그래서 이게 B가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라고 있을 때, 자, 뱀이라고 하는 애는 뭐예요?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밖에 네. 하나라도 삐져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최대가 뭐냐면 A가 곧 B인 것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삐져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림으로 그릴게요. 요런 걸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쵸? 여기서 네. 얼마든지 더 커져도 돼요. 그쵸? 그래서 완전히 겹치는 것까지 된다는 게 A 진술의 의미일 거예요. 자, 다음 B를 가봅시다. 어떤 뱀도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B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A라는 애가 단 하나라도 접점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얘는? 안 되죠. 안 되죠. 그쵸? 자, 네. 여기 봐봐요. 얘는 단 하나라도 밖으로 삐져나가면 안 된다. 여기 안에, B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B라고 하는 애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이진술은 뭐예요? 단 하나라도 B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네. 이게 동시에 참이 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쵸? 그래서 자, 여기 볼게요. 자, 모든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뱀 중에 배로 기어다니지 않는 뱀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떤 뱀도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뱀 중에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여기 모든 뱀은 배로 기어다닌다면서요. 뭐, 동시에 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시에 참이 될 수 없어요. 네, 딱 봐도 안 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 진술을 참으로 일단 가정하고 보자는 거예요. 모든 뱀이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라면 어떤 뱀도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 아니라는 두 번째 진술은 뭐가 돼요? 자동으로 거짓이 되죠. 그쵸? 네. 반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뱀도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 아니다는 것을 참으로 가정하게 되면은 모든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라는 첫 번째 진술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거짓이 되죠. 그쵸? 네. 네, 그리고 그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명확해지죠. 그쵸? 네. A가 존재해야 되는 범위가 여기는 이 B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얘는 B 바깥에다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둘이 접점이 전혀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동시에 참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쪽이 참이라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거짓이어야만 하는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는 그 진술이 뭐예요? A하고 E 진술이라는 거죠. 그쵸? 네. 네. 자, 근데 동시에 거짓이 될 수는 있대요. 자, 이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있다고는 했는데 자, 요 경우에요. 모든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다. 어떤 뱀도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 아니다를 동시에 거짓이 되게 하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네, 그게 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일단 모든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다를 거짓으로 만들려면은 어떤 뱀이 있어야 돼요? 다리가 있는 뱀이 있어요. 네, 그렇죠. 다리가 있는 뱀이 있다고 해봅시다. 다리가 있는 뱀이 있으면은 이게 거짓되죠. 그쵸? 네. 자, 그다음에 어떤 뱀도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 아니다를 거짓으로 만들려면은 어떤 동물이 있어야 될까요? 어, 그냥 맨몸, 그러니까 다리가 없는데. 네, 배로 기어다니는 뱀이 있으면 되죠. 그쵸? 네. 배로 기는 뱀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뱀을 열심히 조사해봤더니 이런 종류도 있고 이런 종류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거짓이 돼. 둘 다 거짓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전체밖에 안 된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둘 다 거짓이 되는 케이스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잘 얘기를 했어요. 자, 만약에 다리가 달린 뱀과 다리가 달리지 않은 뱀이라는 두 종류의 뱀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진술도 두 번째 진술도 동시에 거짓이 성립이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반대 관계는 뭐예요? 동시에 참은 안 되지만 동시에 거짓은 돼. 거짓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거를 또 다이어그램으로 의미를 살펴봅시다. 자, 모든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다가 거짓이 되면은 뭐예요? 최소한 어떤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으면은 A라고 하는 애가 최소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네. 네, 이게 요 의미가 될 거예요. 이게 거짓이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뱀도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 아니다가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건 뭐예요? 어떤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다. 아니, 어떤 뱀도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네, 뱀은 배로 맞아요. 기어다니는 동물, 그쵸? 네, 어떤 뱀은 뭐예요? 배로 기어다니는,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다죠. 그쵸? 네. 다니는 동물. 자, 그럼 이건 뭐예요? B라고 하는 얘기가 있으면은 A라고 하는 애가 들어, 요만큼은 어쨌든 들어와 오면 된다는 얘기죠. 그쵸? 네. 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여기도 얘가 밖에 나가 있으면 되는 거지 안에 들어와 있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이 두 케이스를 조합을 해봅시다. B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양쪽에 이렇게 걸칠 수 있는 케이스가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케이스는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 다 거짓이라는 거에 성립되는 케이스가 이렇게 되면 아,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례를 살펴보지 않아도 논리적인 그림만 그려봐도 이건 성립이 되는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재현이가 여기 종류를 또 마침 이렇게 요런 거에 해당하는 종류예요, 실제로. 여기 보면 뭐예요? 여기는 다리가 달리지 않은 뱀이죠. 그쵸? 여긴 뭐예요? 있는 뱀이요. 여기는 배로 기어다니는 뱀인 거죠. 그쵸? 이렇게 돼서 두 개를 다 거짓으로 만들어 버리는 케이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얘는 다리로 다니는 애고. 그쵸?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쵸? 얘는 다리로 다니는 애고 얘는 배로 기어다니는 이런 케이스들을 실제로 이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이해돼요? 네. 네. 자, 그리고 반대와 모순 관계에 대한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동시에 참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반대 관계처럼 동시에 거짓이 될 수는 없어요. 모순은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반대 관계는 뭐냐면 다른 한쪽이 거짓이라면 다른 쪽이 반드시 참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일 수도 있지만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양쪽이 거짓이 다 성립될 수도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은 반드시예요. 반드시. 다른 한쪽이 참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거짓. 다른 한쪽이 거짓이면 다른 쪽은 반드시 뭐예요? 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딱 한쪽 면만. 네. 근데 이거는 만약에 참이라 그러면은 여기는 반드시 거짓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거짓이라 그러면 여기가 반드시 거짓일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반대 관계는? 할 수, 거질 수 있어. 네. 하나가 거짓이라면은 뒤에 있는 것은 참이어도 되고 거짓이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모순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거짓이라면은 여기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이돼요. 참이어야만 되죠.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돼요? 네. 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연습 문제가 없죠. 그쵸? 네. 왜 없겠어요? 다음, 아, 네, 다음 장과 함께 연습 문제가 나가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그러면은 부분 진술이죠. 특수 진술. 네, 부분 진술에는 그런 관계가 없어요? 라고 물어봤었죠. 그쵸? 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쪽에도 뭔가 있죠. 그쵸? 네. 그러면서 소반대, 반대는 반대인데 소반대라고 돼 있어요. 자, 작은, 이건 네, 뭐라고요? 작은 반대인가요? 네, 그래요? 네, 작은, 비슷한 의미예요. 자, 비슷한 의미인데, 자, 이거는 앞에서 적용했던 걸 반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자, 앞에 반대는 동시에 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근데 얘는 뭐예요? 동시에 참이 될 수 있다. 그쵸? 네. 네. 앞에서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있다. 근데 여기는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자, 그래서 대당사각형으로 이렇게 표시해 준 거고요. 네, 특수 진술, 부분 진술, I하고 O 진술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봐야겠죠. 그쵸? 네. 자, 어떤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래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공부를 잘하는 B라는 집단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떤 학생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여기 네.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는 상관없어요. 그쵸? 네.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지만 하여간 일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네, 이런 의미가 이제 I 진술이 되겠죠. 자, B 진술 봅시다. 자, 어떤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이건 뒤집은 거죠. 그쵸? 네. 네, 이렇게 A가 걸쳐 있고 안에 들어가 있어도 되고 안 들어가 있어도 되고 그쵸? 네, 그게 오진술의 의미가 되겠죠. 그쵸? 네. 네, 요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러니까 한번 잘 요거 일단 그림은 이렇게 그려놓고 네, 의미는 나중에 따져봅시다. 일단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두 진술이 동시에 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답은 뭐예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철수는 공부 잘할 수 있죠. 그쵸? 네. 자, 근데 영희는 공부 잘 못할 수 있죠. 그쵸? 네. 그러니까 동시에 참은 어때요? 당연히 될 수가. 어떤 학생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학생은 공부를 못하고 당연히 동시에 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어떤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에서 어떤 학생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학생은 공부를 못해요. 아, 그럼 그 두 진술은 참이 되죠. 네, 동시에 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렇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동시에 참이 될 수는 아, 있다라고 아, 나와요. 아. 네, 네. 이게 헷갈리죠.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철수는 공부 잘할 수 있고 영희는 공부 못할 수 있지. 뭐가 문제냐? 이거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실제로 여기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어떤 학생 공부 잘한 다음에 아, 철수 말하는 거구나. 어떤 학생 공부 못하네. 영희 말하는구나.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동시에 거짓일 수는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쵸? 네. 여기 위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쵸? 네. 자, 왜 그렇지 않은지 볼게요. 자, 만약 전체 학생의 일부라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첫 번째 진술이 거짓이다. 요거예요. 이게 거짓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이 진술의 의미는 뭐예요? B라고 하는 애 A가 단 하나라도 겹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겹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겹쳐. 안 겹쳐야 된다는 의미로 말한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건 뭐예요? 이 반에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쵸? 네. 네, 그 의미가 돼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자, 즉 모든 학생이 공부를 잘하지 못하게 되므로 어떤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두 번째 진술은 뭐가 돼요? 참. 참이 될 수밖에. 이거 함축이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만 모아놓은 반입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일부 사람들은 개개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공부 못하는 공부 어떤 학생.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뭐예요? 0이 공부 못한다고 했으니까 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데 이 두 번째 진술을 거짓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안, 아니겠죠. 그렇죠? 공부 못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반에다가 거기에 있는 아이 누구 한 사람 지적하면서 얘 공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게 틀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틀리죠. 안 틀리죠. 그러니까 둘 다 거짓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두 진수를 여기 보면은 거짓을 못 만든다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네. 네. 함축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미 말하려는 바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정하면 동시에 다 부정해야 되고 긍정하면 동시에 다 긍정해야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진수를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긍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예요? 얘를 거짓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자, 여기서 얘를 이제 부정해서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네. 네, 이거 이제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했던 이 얘기들을 일단 얘를 통해서 살펴봤고, 자, 그림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바깥에 누가 있든지 상관 안 한다 그랬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깥에 있는 애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게 동시에 만족하는 요런 애죠. 그쵸?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예, A라고 돼 있고 B라고 돼 있는? 자, 요런 애를 갖다 주면은 동시에 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그쵸? 그래서 동시에 참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걸 거짓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봤듯이 B라는 애가 있으면 A라는 애가 단 하나도 속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쵸? 거짓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도 거짓으로 만들어 봐야겠죠. 그쵸? 네. 예, 얘를 거짓으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돼요? 다 안에 들어가야 돼요. B라고 하는 애 안에 A가 다 들어가야겠죠. 단 하나라도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어떻게 동시에 거짓으로 만들 거냐는 거예요. 아, 이걸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동시에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소반대는 뭐냐? 자, 동시에 뭐가 될 수 있다? 참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거짓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자, 반대는 뭐예요? 동시에 참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동시에 거짓은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 자, 그래서 반대는 대당사각형의 위에요, 아래에요? 위에요. 위에, 그쵸? 전체 진술에 적용되는 관계고, 자, 소반대는 대당사각형의 위에요, 아래에요? 아래에요. 아래에요. 아래에 예, 특수 진술, 부분 진술에 적용되는 관계다.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네. 네. 이게 이해하는 부분을 조금 머리를 써야 돼서 조금 복잡한 거지, 결과를 그 숙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헷갈릴 게 전혀 없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전체 진술은 반대, 동시에 참은 불가하고 동시에 거짓은 가능하고, 네, 대당사각형의 아래 특수 진술은 소반대, 동시에 참은 가능해도 동시에 거짓은 불가능. 요것만 암기하면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거를 이제 왜인지 살펴보는 요 과정에서 머리를 써야 되는 거지, 한번 이해하고 나면은 결과를 숙지하고 가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자, 연습 문제 해오시면 돼요. 연습 문제 숙제 보시면 되는데, 자, 대화에 나타난 진술을 일단 뭐야? 표준 형태로 바꿔야 돼요. 실제 그냥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진술이잖아요. 그쵸? 네. 네, 이런 진술을 표준 형태로 일단 바꿔주세요.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진술을 대당사각형의 위치에 이제 뭐 AIO로 나오겠죠. 그쵸? 네, 그리고 배치를 시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 변환을 시켰는데 진이라는 애가 한 마리 A 진술이고 빌리라고 하는 친구의 한 마리 O 진술이다. 자, 그러면은 뭐가 돼요? 쭉 해서 모순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쵸? 네. 네, 근데 빌리가 한 말이 오진술이 아니라 이진술로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가 돼요? 반대 관계가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근데 진이가
잔이군요. 네, 잔이가 한 진술이 I 진술이고 빌리가 한 진술이 O 진술로 나왔어요. 그럼 뭐가 돼요? 소반대. 소반대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이런 것을 여기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진술 사이의 관계 여기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겠죠, 그쵸? 그래서 총 3문제인 것 같네요, 그쵸? 네, 총 3문제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다가 적어놓을게요. 네네네.